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2일 오후 5시 반입니다. 오늘 문화일보 오피니언 페이지에 아주 우리의 인식을 바꿔 놓는, 눈을 번쩍 뜨게 하는 칼럼이 하나 실렸습니다. 이용준 전 외교부 차관 보고선 이젠 과거사의 강 건너가자입니다. 이분은 엘리트 외교부 관리인데 마지막 직책이 이탈리아 대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이 베트남 문제가 주제인데, 그때는 정무참사관으로 주 하노이 한국 대사관 정무참사관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여기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군이 참전하여서 뭐 양민 학살했다는 뭐 이런 등등의 주장을 가지고 거론되는 것조차 싫어하고, 한국 측에 책임을 묻는다는 생각조차 없고 사과받을 생각도 없는데, 한국 측이 대통령까지 나서 가지고 월남전에 참전한 걸 무슨 죄 지은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거북하게 느끼고 화를 냈다는 겁니다. 왜 과거사를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연연하느냐고.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 김대중 대통령도 사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했어요. 쓸데없는 사과를 함으로써 우리의 한국 현대사의 위대한 결단 중에 하나인 월남전 파병을 완전히 무효화하고, 거기에 따른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멍을 만들게 하고 오히려 베트남으로부터는 경매를 받는 이런 사정을 털어놓았는데 아주 딱 부러집니다. 이분이 그것 말고도 이 식민 지배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그 허점도 비판을 했는데, 제가 이 칼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젠 과거사의 강 건너가자입니다. 이용준 전 외교부 차관보입니다. 어느 나라든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한 아픈 과거사들이 있다. 그것을 표출하는 방식은 저마다 다르다. 비극적 과거사의 강도로 따져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나라가 베트남이다. 그 베트남과 한국 사이에 한국군의 베트남 양민학살 의혹이라는 과거사 문제가 20년 전 어느 국내 언론 매체에 의해 불거졌다. 공교롭게도 6.25 전쟁 당시 발생한 미군의 노건리 양민학살 의혹이 국내적으로 떠들썩하던 때였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문제의 조기 진화를 위하여 공동조사 후 사과와 보상을 할 용의가 있다는 매우 전향적인 입장을 베트남에 전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베트남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어떠한 논의에도 반대하며 과거를 덮고 미래를 위해 협력하자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왔다. 아마 이때 정무 참사관을 했으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쓰는 거 보니까. 그 이듬해니까 아마 2000년 또는 2001년으로 보입니다. 한 베트남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대중 정부 때군요. 베트남 정부는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를 일절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해왔다. 그쪽이 먼저 요청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 덕담 차원에서 베트남 전쟁 참전에 대한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덕담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죠. 왜 우리가 사과를 합니까? 베트남 전쟁에서 국제법을 위반하고 침략을 한 것은 월맹 공산군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파병되었지만은 불행하게도 4.20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자유를 지키기 위한 침략 전쟁에 대항한 건데 왜 사죄를 합니까? 그것도 덕담 차원에서 사죄를 한다고요? 국가와 국군이 관계되는 사건인데. 그러자 베트남 외교부는 강한 불쾌감을 전달해 왔다. 베트남은 한국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데 한국 정부는 왜 그리도 과거사에 연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한나라, 중국입니다. 한나라에 정복되어 1000년간 중국 지배를 받았고 1945년 이후에만도 프랑스, 일본, 미국, 중국과의 전쟁으로 인구의 10%인 800만 국민을 잃은
베트남의 의연한 태도는 숙연하다 못해 두려움마저 느끼게 했다. 세상에는 역사적으로 앙숙인 나라가 많다. 왕정시대부터 수많은 전쟁을 했던 수백 년 숙적 독일과 프랑스, 영국과 프랑스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유럽연합, EU의 우산 아래 친밀한 이웃이 되었다. 지구상엔 식민 통치를 받은 나라도 수없이 많다. 그렇죠. 영국은 식민 통치 안 받았습니까? 로마의 식민 통치,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죠. 식민 통치 받았다는 그 기억을 그러면 몇천 년 동안 간직해야 그게 역사를 잊지 않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국력을 길러 타국을 침략하고 영토를 빼앗거나 식민지화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당연한 권리로 간주되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그 어느 국제법도 침략 행위나 식민 통치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군대를 동원해 이웃나라를 정복하는 것도 합법이었고 총칼 들이대고 서명한 합병조약이나 영토 한량조약 등도 모두 합법이었다. 그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대다수의 나라가 유럽의 식민지였다. 아시아에서 완전한 독립국이라고는 일본과 태국 정도밖에 없었다. 유럽과 미주 대륙을 제외하면 현존하는 대다수 국가는 2차 대전 이후 비로소 독립국이 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식민 통치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고 이로 인해 현재와 미래를 위한 협력까지 포기하는 나라가 한국 외에 또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이 외교관이 엘리트 외교관이 하는 이야기니까 참 실감나네요. 만약 이런 이야기를 이분이 현직 때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이게 사실 아닙니까? 자꾸 이 식민 통치에 대한 사과와 보상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해를 하는데 영국이 인도를 식민 통치했다고 해서 사과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한일 관계가 이게 세계 전체의 국제 규범하고 같다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한국에 대한 태도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독일은 사과를 많이 했으나 일본은 사과에 인색하다는 말도 공허하다. 독일의 사과는 전쟁 기간에 발생한 유대인과 외국인 대량 학살에 대한 것이었고 침략 행위에 대한 사과에는 지극히 인색했다. 독일의 유럽 침공은 로마 제국이나 나폴레옹의 유럽 정복과 마찬가지로 당시로서는 국가의 정당한 주권 행사였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들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를 정복하고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수천만 명의 현지인이 희생되었으나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등 어느 나라도 사과하지 않았고 피해국들도 대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지금 한국과 일본은 국제협정과 정부 간 합의로 일단락된 사과와 배상에 더하여 한국이 추가로 제기한 요구사항들을 둘러싸고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다. 그에 따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로 우리 국가안보의 중추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까지 심각한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이처럼 끝없는 사과와 배상 요구를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정녕 우리 국가안보나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 번영보다 더 중요한가? 이제 9개월여 뒤면 한일 합병 110년 해방 75년이다. 비록 늦었지만 우리도 이제 그만 과거상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다. 윈스턴 처칠이 역사를 잊은 국가에 미래는 없다고 했을 때 그것은 결코 과거사의 원한에 매달리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영광스러운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면서 부끄러운 역사에서는 교훈을 얻어 다시는 치욕을 되풀이하지 않을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를 설파한 것이었다. 여기에 참 정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언론이 하지 않아요. 우리 정부가 하지 않아요. 외교관들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는 착각 속에서 그 착각을 하는 사람 중에 대법원 판사들이 있어가지고 이미 다 끝난
징용공 배상 판결을 또 내리니까 국제규범에 입숙해 있는 일본이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다. 치명적인 문명국가에서 저 나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하면은 그거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야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옳다. 우리가 하는 이 비이성적이고 비법치적이고 비문명적인 행동이 옳다. 왜냐? 우리는 식민지를 당해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아무리 근사한 나라를 만들어도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글입니다. 이건 누가 복사를 해가지고 돌려가면서 읽어야 될 책입니다. 문화일보 오피니언란에 실린 이용준 전 외교부 차관보 이젠 과거사의 강 건너가자의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